암이라는 병은 낫는다는 뭔가가 자신만 있으면 한번 아파볼 만한 병이다. 내가 암에 앓기 전에 어떤 패턴과 앓고 난 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에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그 암을 예언됐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정설이 있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 환자분이 그 노모가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 병원에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암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어머니는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절대 이야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 어머니가 알면은 쓰러져서 나보다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당신이 나빠져가지고 정말 나중에 어머니가 알았을 때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 어떤 배려라든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을 못 해주면 어머니한테 더 아쉬움을 남는 부분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환자는 본인은 그 어머니가 쓰러질까 봐서 알리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환자가 본인이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들 생각에 이게 내가 암이라는 것을 밝혀서 가족들의 생계를 자기 혼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밝히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뭐 복잡해질 거고, 자기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생계도 어려운데 자기한테 모든 신경을 쓰게 되면 더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다. 환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런 이제 환자들 보면은 암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암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래요. 밝히라고 그래요. 그거는 암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남을 위해서 뭐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암에 오히려 더 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암을 되게 꼭 죄를 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환자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암은 감출 만한 죄를 짓는 내용이 아닙니다. 되게 암에 걸린 사람들은 되게 누군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 욕구를 억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웃으면서 하고 하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나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내가 암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죄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어떤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성직자분들이 이렇게 환자로 오셨을 때 또 많이 감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감추지 마세요. 얼마만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암에 걸렸겠습니까? 오히려 존경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 말 하는데 상당히 보면은 이 암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은 예전에는 많이 감췄어요. 특히 또 우리 가족들만 알고 환자한테 감추는 경우도 많았어요. 환자가 가족들한테 감추는 경우보다 가족이 환자한테 감추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나빠질 때까지도 모르고 하고, 그때만 해도 그게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알려주어서 환자가 자기 치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나빠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환자한테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족이 환자한테, 환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라도 저는 밝히고
거기서 또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또 찾고 주변에서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런 힘, 이 힘들이 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으로 삶이 바뀐 환자들이 있나요? 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환자들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이라는 병은 낫는다는 뭔가가 자신만 있으면 한번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암 환자들, 암을 겪은 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을 앓기 전과 앓고 난 후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앓기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없었어요. 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뭐 대인관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때까지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등장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을 딱 걸리고 나니까 내 몸이 어때? 내가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전에는 내 자신이 없이 막 이런 데만 몰두를 했는데 이 다음 세상은 내 자신을 갈무리를 잘 하면서 또 다른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내가 여기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파생된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나의 삶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전과 후에 마인드가 바뀌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바뀌어요. 내가 암에 앓기 전에 어떤 패턴과 앓고 난 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걸 우리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보면 긍정적인 이렇게 방향으로 간 분들 보면은요, 되게 그 워커홀릭인 분들 있잖아요. 막 정말 암 걸리기 전에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되게 암 치료하고 난 후에 워커홀릭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일 자체도 아무 일을 이것저것 닥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내 건강하고 건강에 플러스 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건강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들로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이전에는 자기중심 이런 부분들이었던 분들이 나중에는 뭔가가 조금 더 사람들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전에는 아나무인이었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바뀌기도 하고 또 직업도 바뀌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자기가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어떤 치료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냥 보면은 뭔가가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적인 마음으로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이 된 분들도 있거든요. 암 앓기 전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지만 암을 앓고 난 후에 완전히 생활의 변화가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암을 앓고 난 분들이 오히려 앓기 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세상을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은 그 점을 좀 많이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 나으면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 희망 자체가 여러분들 치료하는데 하나의 끈앞풀이 돼요. 그래서 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더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거든요. 전에 제 환자 중에 4기인 환자, 여자분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분이 전 올 때 뼈 전이까지 다 됐었어요. 간 전이, 뼈 전이가 됐던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첫 대면에서 뭐라 했냐면요. 나는 5살 먹은 애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복귀하게끔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예요. 나이도 뭐 40이 안 됐으니까. 이 환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암이라는 것을 앓고 나서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을 앓고 나서 처음에 왔을 때 이 환자 성격이 아주 까칠했어요. 까칠했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엄청 성격이 둥글둥글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좋아지니까
자기가 앞으로 5살짜리 딸을 시집갈 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때까지 볼 수 있다는 생각, 자기가 건강해져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짜증스럽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앓고 난 후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거 완전히 바뀐 이런 케이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이라는 게 여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했다가 암을 앓고 나서 아주 명망 있는 직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암을 앓고 나서 뭐 돈벌이를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가치관이. 어떤 이전에는 애를 키우고 일을 하고 하는 게 막 버겁고 짜증스럽고 했겠죠. 근데 암을 앓고 나서는 애를 키우는 것도 애도 나한테 축복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축복이라는 이런 생각은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 거죠. 그런 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암을 앓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들.